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제커리의 파워뱅크 1000을 리뷰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진 찍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류의 제품을 아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220V 아울렛도 제공이 되는 거대한 외장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 보통 이제 캠핑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낚시하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사진 영상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야외에서 조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파워뱅크가 사진 영상 하시는 분한테 왜 필요하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 순간광보다는 지속광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에는 순간광이 이제 번쩍번쩍 하는 게 영유아들 눈에 좋지 못하다고 해서 더더욱 지속광 위주로만 장비를 구축을 했거든요. 제가 촬영한 이런 사진들 보통 지속광을 이용해서 촬영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꼭 순간광을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은 보통 지속광으로 촬영을 합니다. 이런 제품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근데 문제가 이놈의 지속광은 외부에서 이용하는 게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외부랄 것도 없이 실내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너무 힘들어요. 이거 니콘 마크로 렌즈 리뷰할 때 촬영한 장소인데, 일단 여기가 좀 어두웠고요. 조명을 넣을 데가 마땅히 없어가지고 이 오른쪽에 있는 유리창 너머에 외부에 설치해가지고 마치 태양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연출해서 촬영을 했거든요. 이게 저만 경험한 게 아니라 저처럼 같은 현장에서 영상도 따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하시는 분들은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 조금 어떻게 현관문 나서가지고 건물 밖에서 이제 안쪽으로 지속광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미처 돌돌이를 챙겨가지 않다 보니 이거 멀티탭으로 막 이렇게 도미노 쌓듯이 연결해가지고 고생 좀 했거든요. 그거 건물 살짝 밖으로 나가도 이렇게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외부 공원이라든지 이런 개활지에서는 거의 조명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속광은 짜잘한 거 다 빼면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퍼처 300X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란 300C, 그리고 고독스 FV200 정도인데, 일단 고독스 FV200은 좀 저렴한 모델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220V 아울렛이 있어야지만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요. 제가 지금 이거 사용 중인 어퍼처 300X는 그래도 조금 가격대가 나가다 보니까 별도로 컨트롤러가 존재해서 V마운트 배터리로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고, 아마란 300C 같은 경우는 배터리 스테이션을 이제 별도로 구매를 하면은 V마운트 배터리로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긴 합니다만, 웃긴 게 V마운트 배터리 하나만 꽂으면 출력이 반밖에 안 되고요. 양쪽으로 이제 두 개를 장착을 해야 제대로 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V마운트 배터리가 가격이 좀 무시무시하거든요. 회사마다 용량마다 다르긴 한데 좀 제대로 할라 치면은 100만 원은 아주 우습게 들어가요. 하지만 그렇게 돈을 써도 이 300X에 꽂고 풀 발광을 하면요, 40분 1시간 못 버티고 대부분 뻗어버립니다. 그래서 1시간 가지고 너무 촉박하니까 좀 더 쓰고 싶다 하면은 배터리를 최소한 4개를 사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제가 V마운트 배터리 이용해가지고 모니터 송수신기도 이용을 하고, 아니면 FX9 같은 걸 쓰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전력도 공급한다 이러면은 사겠는데, 단순히 이거 조명에만 쓰자고 그거 투자하기는 너무 경제적이지 않은 것이죠. 아마도 이제 1인으로 움직이는 크리에이터 분들은 저 같은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1000W짜리 고용량 파워뱅크를 활용하면 300W짜리 어퍼처는 실사용 시 3시간 정도는 그냥 거뜬합니다. 용량이 차원이 달라요. 어퍼처 말고 200W짜리 제거 고독스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이런 파워뱅크가 아니면은 작동이 어렵기도 하고, 일단 이걸로 작동을 시키면은 이론상 한 4-5시간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가격대가 한 80만 원대 수준인데, 가격대가 물론 상당히 나가긴 하지만 막상 외부에서 조명의 전력을 공급하려고 알아보면은 이제 V마운트 배터리가 거의 유일한 해결책인데, 그거에 비하면 이게 굉장히 저렴하다는 것이죠. 게다가 V마운트 배터리 구입할 때처럼 전압 같은 거 계산할 필요도 없고 그냥 220V 아울렛에다가 콘센트 꽂아버리면 되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편의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게 압도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품을 좀 살펴볼까요? 일단 제커리 제품 라인업은 현재 제커리 직영 온라인 스토어에서 2000프로, 1500프로, 1000프로, 오늘 리뷰하는 1000, 그리고 800프로, 300 플러스 정도가 있는데요. 2000프로는 약 2000W, 1500프로는 약 1500W 이런 식인데, 1000W 같은 경우는 프로 모델이 있고 일반형 모델이 있어요. USB 포트도 다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차이는 충전 속도입니다. 일반형 모델은 가정용 콘센트 충전 시 7.5시간 정도 걸리고요. 프로 모델은 1.8시간 정도 걸려서 차이가 상당해요. 다만 가격이
일반형 모델이 훨씬 더 저렴한데요. 프로 모델은 140만 원 정도고 일반 모델은 정가가 135만 원 정도이긴 한데 지금 35% 할인 행사로 실제 구입 가격이 87만 원 정도니까 약 60% 정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1000W 모델만 이런 일반형 모델을 제공하거든요. 나머지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전 속도가 중요하신 분들은 프로 모델을 구입하시면 되겠지만은 파워뱅크 사고 싶긴 한데 가격이 좀 부담스러워서 좀 더 경제적인 모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아주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 외관을 보면은 디자인은 상당히 깔끔한데요. 모든 인터페이스가 전면부에 몰려있고 측면에는 발열 제어를 위한 환풍구가 존재합니다. 후면과 바닥에는 특별히 살펴볼 게 아무것도 없고 상단에는 접이식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는 뻑뻑하진 않지만 적당한 장력이 있어서 날아다니지도 않습니다. 크기는 대략 가로 33, 세로 32, 높이 24cm로 적당히 묵직합니다. 전면부를 보면은 크게 제코리 파워뱅크 자체를 충전할 때 쓰는 인풋 영역이 있고요. 상태 표시창 그리고 아웃풋은 직류 DC 파트와 교류인 AC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일단 인풋을 보시면은 DC 입력 포트가 있고 보통 이걸로 이제 가정용 아울렛 AC 어댑터를 통해서 충전하시면 되는데 별도로 구매 가능한 태양열 패널을 구입을 하시면은 그 옆에 있는 앤더슨 입력 포트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상태 표시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좌측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만 켜지면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버튼 누른다고 파워뱅크 자체가 켜지진 않아요. 디스플레이 화면 구성은 대단히 직관적인데 충전 중인 인풋 전력, 출력 중인 아웃풋 전력과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코리 파워뱅크는 충전을 하면서도 출력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인풋 전력과 아웃풋 전력을 확인하면서 상황에 맞게 사용량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저전력, 과다 충전, 과열, 온도 저하, 과부하 등 경고 표시가 떠서 오작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뱅크 사용할 때는 출력 포트 스위치를 켜서 전원을 켜야 하는데요. DC 포트 이용할 때 즉 차량용 시거잭이나 USB 포트를 이용할 때는 DC 출력 포트 스위치를 켜야 되고요. 220V 아울렛을 이용할 때는 AC 출력 포트 스위치를 켜야 됩니다. AC 출력 포트를 키면은 윙 하는 소리와 함께 팬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고요. 전력을 쓰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대기 전력을 잡아먹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주시는 게 좋아요. 소음 같은 경우에는 저전력일 때는 아주 조용하다가 소비 전력이 올라가면 이제 열을 식히려고 본격적으로 팬이 돌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실내라면은 약간 녹화에 방해될 정도로 신경이 쓰이지만 외부라면은 영상 촬영에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어요. DC 출력 포트를 자세히 보면은 12V 차량용 시거잭을 제공하는데 10A로 최대 120W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USB-C 포트가 2개 제공이 되고 모두 18W까지 출력이 되는데 5V, 9V, 12V 지원 다 해서 일반적인 충전은 가능하지만 노트북 같은 거는 제대로 충전되진 않아요. 다만 어차피 220V 아울렛이 있으니까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콘센트 꽂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USB-A 포트도 2개 있는데 하나는 5V로 12W까지 충전이 되는 포트이고요. 하나는 18W까지 충전을 지원하는 퀵 차지 3.0이에요. 그래서 고속 충전을 지원하면은 퀵 차지 3.0 포트 이용하시고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 작은 전자기기는 5V 포트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AC 출력 포트는 심플해서 220V 아울렛이 2개 제공되는데 뭐 이거 2개로 부족하더라도 그냥 멀티탭 꽂으면 되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최대 7개 기기를 충전 가능하다고 하는데 멀티탭 꽂으면 10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 막 고용량 충전기라 하는 것들이 동시에 여러 개 포트를 쓰면은 포트 하나당 출력이 떨어지곤 하는데 제코리 파워뱅크는 그런 거 없고요. 포트 여러 개를 쓰더라도 정확하게 출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디스플레이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파워뱅크 스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배터리 방식이랑 용량 그리고 출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이 모델은 리튬 이온 배터리로 인산철 배터리보다는 무게가 더 가벼워서 대략 10kg 정도 하고요.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충분히 혼자서 들어서 운반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차에 올리고 내릴 때도 그렇게 부담은 없어요. 그리고 AC 출력 포트 이용 시 전격 출력은 1000W이고 최대 출력은 순간 2000W까지로 상당히 우수합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이 됩니다. 노트북 충전하고 카메라 충전하고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사용 중인 소니 카메라용 충전기, F 배터리 충전기 모두 가정용 콘센트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이 충전이 되었어요. 조명도 보시면 이거 쓰고 있는 거 어퍼처 300X 풀발광으로 작동을 해도 340W 정도로 소비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정도 300W 조명이면 일반적인 1인 영상 촬영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스펙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물론 프로덕션으로 여러 사람이 움직이면은 600W, 800W도 쓸 수는 있는데 그 정도도 역시나 문제없이 구동이 됩니다. 근데 이제 조명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18K 그러니까 18,000W RE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사실 배선 공사부터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조명감독 기사분들이 가가지고 설치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
제외하고 우리가 그냥 이제 콘센트 꽂아 쓰는 일반적인 조명은 거의 대부분 문제없이 구동이 됩니다. 지속광이 잘 굴러갈 수준이니 포맥스처럼 이제 콘센트 연결해서 사용하는 순간광도 문제가 없어요. 이 스튜디오 국민템이라고 하는 E600 같은 경우도 600W 수준이라서요, 전격 출력 내로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용량이 1002W 수준이라서 12V로 계산하면 한 85A 정도 나오는데요. 어퍼처 300X 같은 경우에는 실사용할 때는 75에서 90% 정도 영역을 많이 쓰거든요. 풀발광 때도 340W 정도지만 밝기를 80%로 조절하면 대략 200W 정도로 소비되니까 보수적으로 80% 사용 효율로 계산해도 사용 시간이 4시간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처럼 개인 작업실에서 유튜브 영상 녹화할 때는 50% 정도로 주로 쓰는데, 이때는 150W 정도 소비되니까 역시나 80% 효율로 계산해도 5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이 정도면 제가 사용 중인 환경에서는 용량이 충분한 편인데, 만약에 500W라든지 600W 조명이라면은 용량이 아주 시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약식으로 전체 용량을 와트수로 나눠주면은 아주 대략적인 이용 시간이 계산이 되는데, 예를 들어 300W 조명이라면 1000을 300으로 나눠서 3.3 정도 나오니까 대략 3시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600W 조명이라면은 1000을 600으로 나눠서 1.7 정도 나오니까 1시간 45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대기 전력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 고려해서 시간이 더 빠르게 감소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런 기기들을 사용하면서 항상 풀 파워로만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은 얼추 그게 맞더라고요. 즉, 저 같은 유튜버라든지 1인 촬영자가 쓰기에는 아주 적합하지만 더 출력이 센 조명을 사용하는 프로덕션이 사용하기에는 약간 용량 압박이 있는 정도라고 생각이 되네요. 근데 또 그렇다고 용량이 더 큰 2000W짜리 이제 제품으로 올라가면 가격이 비싸긴 한데, 가격은 둘째치고 이 제품 무게가 20kg이 넘어가거든요. 이게 10kg 정도인데, 이 정도면 그래도 1인으로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핸들이 가능한데, 이 10kg 넘어가면은 그때는 진짜 이 촬영장에서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캠핑이라든지 차박이라든지 낚시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이제 정박한 정박지에서 딱 한 번만 운반하면 되니까 20kg짜리도 운반할 수 있겠죠? 헬스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게 촬영을 하려면은 이 파워뱅크 외에도 다른 이런 카메라라든지 촬영 장비들 조명까지 다 운반을 해야 되는데, 또 600W, 800W 이런 조명은 무게도 확 올라가거든요. 그럼 덩달아서 조명 스탠드도 무거워지고, 하여튼 그거 혼자서는 좀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 이 기동성이라든지 용량을 고려해 봤을 때 가장 밸런스가 좋은 선택지가 요거 1000W급이라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파워뱅크니까 촬영 외에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쓸 수 있겠죠. 1000W 전격 출력에 최대 2000W까지 출력이 되니까 일단 조명을 포함한 거의 모든 촬영기기 사용 및 충전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대부분의 전자제품 사용 시에도 좋지만,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열을 내는 제품들인데, 예를 들어 헤어드라이기라든지 아니면은 온열기, 인덕션 이런 것들이 문제겠죠. 그 어마어마한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들도 이 겨울에 히터 틀면은 주행거리가 확 줄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로 열을 내는 게 상당히 많은 전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출력이 낮은 파워뱅크로는 220V 아울렛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작동이 안 되거나 혹은 심한 경우에는 과출력으로 파워뱅크가 고장날 수도 있거든요. 일단 헤어드라이기는 제가 사용 중인 게 1600W인데 약한 바람을 했을 때는 700에서 800W 정도로 작동이 되지만은 이 파워를 올리면은 조금 있다가 바로 꺼지면서 경고등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최대 출력 2000W라는 게 이제 인버터가 고장나지 않고 버티는 정도이고요. 작동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덕션은 제가 집에서 쓰는 한 구짜리가 1800W짜리인데 전체 9단계 중에서 주로 5단계를 많이 쓰거든요. 고기 구울 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정도면은 전격 용량 수준이라 문제없이 구동이 되고요. 4단계 정도로 쓰면 거의 1000W 수준이라서 이보다 아래 단계는 아주 여유롭게 쓸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캠핑 가서 지속광을 쓰는 와중에도 숯불에 고기를 구우면서 옆에서 3단계로 된장찌개 끓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덕션이 되면은 나머지 대부분 전기 포트라든지 커피 캡슐 머신, 전자레인지 등 대부분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휴대용 커피 포트로 라면 2개 먹을 정도 물 끓이니까 대략 7% 정도 배터리가 소진되었고요.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됩니다. 전자레인지도 둘째 목을 이유식 데필 수 있게 1분 정도 아주 넉넉하게 구동되는 것을 역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번 리뷰 기간에 가족들하고 실제로 캠핑 가서 브이로그도 촬영해 왔는데 지속광 조명을 쓰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보통 캠핑장 조명은 플리커가 상당히 있는 편이거든요. 이게 지속광 없이 현장에 있는 조명만으로 촬영한 영상인데 플리커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합니다. 뭐 다니다 보면 호텔 조명도 플리커가 심한데 캠핑장은 어쩔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지속광을 쓰면 일단 광량도 충분하니까 감도도 내려가서 화질도 개선이 되고요. 무엇보다 플리커가 이렇게 완벽하게 제거되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리뷰 기간에 날씨가 추워서 진짜 캠핑장에 가진 못했지만 나중에 애들 커서 제대로 캠핑 다니면 그때는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들만 둘이니까 대부분 캠핑 가게 되실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첫째 아들이 캠핑 너무 좋아해서 저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아무리 글램핑장이라 하더라도 지속광 같은 거 쓰겠다고 실내에서 야외까지 전기 끌고 오는 게 쉽진 않거든요. 이걸 또 막 돌돌이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전원을 켜고 있으면은 그건 그거대로 너무 눈에 띄어서 좀 눈치 보이고요. 그리고 오토 캠핑장이라 하더라도 이 전기 사용 용량이 정해진 곳이 많아서 완전 노지가 아니더라도 전력 보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에도 쓸모가 많아 보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유튜브 영상 만들려고 야외에서 제품 리뷰할 때 이 조명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이래저래 어려운 점이 많았거든요. 광량 확보하려고 모델분들 이제 순광에 태양 딱 마주보게 세워놓으면은 아무래도 눈이 너무 부시니까 미간을 찌푸리게 되고 이제 그늘에 들어가면 또 그거대로 색카메라 이런 거에 문제가 있고 또 야간 촬영은 거의 포기 상태로 주로 해가 떠 있는 시간에 모델분들하고 이제 실내에서 작업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이래저래 좀 더 다양한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계속해서 이동하는 브이로그 같은 촬영에 이 10kg짜리 파워뱅크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기에는 아무래도 그건 무리가 있겠지만 촬영 스팟이 딱 고정되는 경우 이번에 캠핑 다녀오면서 브이로그 찍은 경우나 아니면 제가 평소에 유튜브 리뷰 촬영할 때처럼 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충전 시간이 다소 길다는 점인데 차량용 시거잭이나 태양열 패널로는 최대 70W 정도로 충전이 되니까 약 1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테스트해보면 그보다 조금 올라가서 대략 80W 살짝 안 되게 충전이 되게 했거든요. 하지만 이걸로 완충하기는 어렵겠고 급할 때 현장에서 보충하는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가정용 충전기로는 145W 정도로 충전이 되니까 스펙 시트대로 7.5시간 정도 걸리고 이 정도면 출발하기 전날에 충전해 놓고 자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금액을 좀 더 지출해서 프로 모델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만 아무래도 일반형 모델이 지금 행사 중이라 굉장히 경제적이에요. 현재도 35% 할인된 가격에 판매 중이지만은 이후 2월 19일까지도 계속해서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될 예정이고 2월 5일부터 19일까지 파워뱅크 구입하시는 분들께 손난로도 증정하고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3명 정도 추첨해서 80W 태양광 패널도 증정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저처럼 파워뱅크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요거 제커리 모델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